네, 안녕하세요. 마주스키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면 늘 선택의 기로에 있죠. 일반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위기 속에서 선택하는 그 선택이야말로 이제 정말 주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좀 더 한 걸음 발전할 수 있고 또 투자라는 것이 무엇이고 주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가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종합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3% 정도 빠졌는데 큰 폭으로 정말 큰 폭으로 빠진 것도 맞지만 앞선 상황을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하락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었던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드렸나요? 한번 찍고 보통 이제 급락한 그 위치에서는 한 번 더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찍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기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 나스닥 역시도 그 다음에 한번 다다음 날 찍고 지금도 또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권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빠졌다라는 건 지금 중국과의 무역 경쟁을 통해서 증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그 영향권을 우리나라가 결코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점이기도 하겠죠. 한국 코스닥입니다. 폭락하고 나서부터 강한 반등이 일어났어요. 여기 이제 5일선까지는 늘 있는 반등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정도 폭락을 하면 5일선 부근까지는 늘 있는 반등이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운이 좋았던 건지 영업일 4일 정도, 그러니까 지난주겠죠. 지난주 내내 이번 주 내내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눌렸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온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이 종목들이 올라온 흐름 자체가 저항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급락한 이런 위치들 있잖아요. 이런 포지션들. 네, 여기서 급락을 뚝 맞았고 여기서도 한번 지지밟고 그래서 이 라인을 의존했던 사람들이 이제 급락을 하고 나서 이 가격에 왔으니까 팔 수 있는 1차적인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온 거고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마냥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마냥 계속 오르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낮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맞았어요. 왜냐면 하루 만에 7%가 빠졌고 다음 날까지 하면 10%가 빠진 거거든요. 총. 그럼 마이너스 10%라는 지수가 한 번에 빠지면 반등은 당연히 그 이상 나와야 돼요. 최소 5%는 나와야겠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여차저차 하면서 무너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5%가 아니라 10% 정도 더 올랐나요? 예, 10% 정도 올랐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또 내려박는 속도는 또 빠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장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이후로부터의 움직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죠. 저는 저의 견해는 이제 5일선까지는 항상 반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올라온 것은 이제 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들은 가짜다라고 또 정의를 낼 수가 있겠죠. 이게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런 반등이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저평가된 증시를 살려고 하는 또 투기꾼들,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죠. 단타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리고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런 거라고 봐야죠. 그런 거다라고 해서 가짜 물량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오래 버틸 물량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 늘 발생하면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 앞으로 주식하실 때도 이런 상황은 늘 자주 있을 건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러한 반등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평선이 모이는 순간 그러니까 모였다라는 건 이제는 매도 매수의 안정권에 돌입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제 큰 문제만 없으면 이제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하면 상승세로 가는 거고 고평가된 주식이라면 하락세로 가는 그런 그림으로 늘 순서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 미국장이 무너진 상황인 만큼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비중을 많이 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리하진 않겠죠. 이런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장 영향으로 아마도 이제 내일이나 이제 이후로는 한국 증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권을 분명 가져올 건 맞습니다. 상황도 그렇고 이런 또 눈에 딱 보이는 이런 개파락, 큰 하락폭도 그렇고 좀 어려운 시장이 또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가격을 지켜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가격을 지켜줘야 돼요. 이 가격 지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저는 이제 한국 증시에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쭉 빠진 게 마지막 하락일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깊게 뺐고 또 한번 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일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뒤로 안 빠지겠죠, 당연히. 마지막이라서. 근데 상황상 이제 이 어떤 글로벌 위기나 아직 리스크들이 계속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제가 지목했던 중국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 상황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지금 미국 증시가 빠졌다라는 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어떠한 여파가 또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좀 시사할 만한 점이 뭐냐면 참고할 만한 점이 뭐냐면 그 화웨이를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를 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화웨이를. 왜냐하면 화웨이를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희생도 또는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도 좀 약간은 감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틀로 내세운 게 이제 화웨이가 뭐 정보를 뭐 수집한다, 빼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을 내세운 것도 맞죠. 명분이라는 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명분은 사실 뭐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명분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은 중국의 박살이죠. 미국이 원하는 건. 그건 분명합니다. 중국 박살나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신들도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 보통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제 중국이 그 위안화 달러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후보가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보였어요. 항상 중국은. 근데 이제 후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그렇게 딱 겨냥하지 않았던 이유는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제 다른 나라든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겠죠. 그런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영향권이 다 있어요. 중국이 힘들어지면 말이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공장도 다 거기 있고, 그죠? 그리고 생산도 거기서 대부분 많이 되고 있고. 근데 걔네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안 돌아간다. 그러면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이 입을 수가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서브프라임 어떤 미국의 하나의 은행일 뿐인 줄 알았는데 그 서브프라임 은행을 통해서 전 세계에 돈줄이 막혀버린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파들 때문에 중국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 맞는 건데 지금은 이제는 대놓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경계할 부분. 이제 플러스 일본도 있지만 아무튼 중국이 제일 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일본도 만만치 않지만 중국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여기 찍었던 부분이 한 번 더 근데 더 한 번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또 하락하는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또 찍고 뭐 잠깐 좋은 그림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타이틀이 없으면, 근데 지금은 명분이라는 게 정확하게 붙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맞고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혀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투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짧게 끊고 가는 게 지금은 좋은 거고요. 짧게 끊고 가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큰 폭락으로 하락을 맞았을 때 원금을 회복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원금 회복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빼라.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등이 계속 가지 않는다니까요. 반등이 계속 가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빠진 애들은 한 방에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러면 얘네가 왜 뺐겠어요. 바보들도 아니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막 제자리로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냥 손절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원칙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제시 드리는 거고, 그건 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비중을 줄여나가는 상황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증시가 난 바닥에서 살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닥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고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디로 이제 바람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까지 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래요. 아무 생각 없다가도 누군가가 팔기 시작하니까 따라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무 생각 없다가도 누가 팔지만 아무런 것도 몰라서 그냥 냅두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래서 바닥을 모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럼 바닥을 모른다라는 거는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냐? 단순해요. 바닥 찍고 시간 지내고 또 찍고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해되었죠? 끝난 거예요. 그럼 찍고 시간 지나고 또 찍었는데 또 올라오네. 그럼 끝난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여기 찍고 이제 밀리지 않는 선을 보고 우리가 바닥을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조금 더 냉정하고 감정적이지 않고 좀 이미 무너진 시장이기 때문에 손해를 약간 감수한다 생각하면서 이제 현금화한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노리는 게 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